창업 이야기 11번째 시간, 청년 창업 남 반대일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이 채널은 장사하지 말라는 소리밖에 안 하나 이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된 창업을 하라는 것이지 장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세상이 돌아가려면 직장인도 있어야 되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죠. 이번 영상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년 창업을 큰 틀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청년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가 부족해 보입니다. 첫 번째 돈, 두 번째 전문성, 세 번째 유연성.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창업하시는 분들의 평균 투자 금액이 1억 원 정도 한다는데 이 금액의 반, 5천만 원이라고 해도 청년들에게는 이만큼의 큰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어디서 융통하느냐? 첫째는 부모님께 손 벌리는 겁니다. 제 주변에 사업했던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서 잘 된 사람 정말 한 명도 없었습니다. 비록 부모님께 도움을 받았다 하더라도 열심히 했다면 성공한 사람들도 있을 법한데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 어느 정도 답이 나왔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벼랑 끝으로 몰리는 듯한 힘든 순간이 찾아오죠. 여기서 선택은 둘 중 하나, 파산하거나 죽을 힘으로 돌파구를 찾아서 앞으로 나아가거나. 이렇게 해서 위기를 벗어난 사람들은 그야말로 큰 성장을 이루는데 이런 경험을 가져본다는 그 자체가 중요해요. 한 친구가 있는데 결혼하고 나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렸어요. 공사 현장에서 그나마 잘할 수 있는 건 장판 까는 일 정도였습니다. 보통의 인부들이 하루에 4롤 정도 깐다고 하는데 이 친구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저녁 9시까지 일하면서 하루에 10롤까지 깔아봤답니다. 일 소개시켜준 지업사에서 그랬대요. 괴물이 나타났다고. 지금은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이 되셨는데 서울에서 가끔 강의도 하면서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슈퍼맨은 이렇듯 벼랑 끝에서 탄생합니다. 부모님 돈으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런 생각이 없다 보니까 위기를 느끼는 감도 부족하고요. 실제 위기 상황이 닥치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죽기 살기로 자신을 극복하면서 싸워야 되는데 이게 무서우니까 그 자리에 은퇴한 슈퍼맨 부모님들을 또다시 소환하는 겁니다. 내 뒤에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 발 더 물러날 수 있다는 이런 못된 사고방식이 습관이 된 거예요. 재벌이라도 자식이 이런 식이면 감당 안 될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의 생각이 굳어지기 전,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부터 수시로 말씀하셔야 돼요. 공부 마칠 때까지는 부모로서 지원하겠지만 그 얘기까지다. 나중에 재산은 사회에 기부하고 떠나는 게 아빠의 마지막 꿈이라고. 자식이 이런 소리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존경의 마음도 들지 않겠습니까? 아이들도 스스로 서야 한다는 마음의 준비를 조금씩 할 겁니다. 부모님 돈으로 사업한다는 마인드 자체가 실패의 그림자입니다. 못난 인간들이 하는 짓이에요. 제가 못난 인간입니다. 두 번째, 대출받는 경우입니다. 걸레를 빠는 방식에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청소 마치고 바로 걸레를 빨아두는 것과 청소하기 전에 빨아서 사용하는 것. 걸레를 빠는 횟수는 똑같은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 마치고 걸레를 빨아두면 항상 깨끗함을 유지하지만 청소하기 전에 빨아서 사용하면 걸레는 늘 더럽고 냄새나는 상태로 있는 겁니다. 금리가 낮다고 해도 대출은 빚입니다. 빨지 않은 걸레와 같은 거예요. 벌어서 모은 돈으로 자신의 능력 안에서 시작하면 제로가 될지언정 마이너스는 없어요. 전문직이 아닌 이상 마이너스로 시작하면 그 꼬리표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 여러분들을 따라다닐 수가 있어요. 왜? 마이너스로 시작하면 마이너스에 익숙해지거든. 5천만 원 빚진 채로 평생을 살다가 죽기 전에 다 갚아서 제로를 만든 사람과 5천만 원 여윳돈을 가지고 살다가 죽기 전에 다 쓰고 죽는 사람은 똑같이 제로로 끝났다고 하더라도 사는 동안 품격이 다릅니다. 사회생활을 빚으로 시작하지 마세요. 세 번째,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인데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 쉽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모든 과정이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많지 않고요. 실제 지급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제약도 많습니다. IT나 정보통신, 기술혁신 이런 쪽이 아니면 지원금 받기 어려워요. 여기에 드리는 정성으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업종에서 하루 9시간, 주 5일, 1년 동안 일한다면 알바비 시급만 쳐도 2천만 원입니다. 일하면서 배우는 것도 많고 시야도 넓어지고 인맥도 쌓이고 이렇게 시작하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청년 창업을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 청년은 자기 자본이 없다. 그래서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학창시절에 1등급 받던 학생들이 대학에서 6년간 죽으라고 공부해서 고시에 합격하면 의사가 되는데 이렇게 개원을 해도 전문의라는 말을 쓸 수 없는 일반의가 됩니다. 일반의라고 해도 의사가 전문직인 건 맞죠? 하지만 의대를 졸업한 의사의 대부분은 창업을 미루고 인턴 생활부터 시작하는 5년간의 고단한 시간 속으로 또다시 뛰어듭니다.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전문성이란 흔하지 않은 능력이라고 합니다. 창업하시는 분들도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왜? 흔하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 창업에서 성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소비자들의 수준도 갈수록 높아지고 정보 공유도 빠른 요즘 시대에 전문성 부족으로 제품의 퀄리티 5%만 뒤져도 시장에서는 그냥 묻힙니다. 학교를 갓 졸업한 청년들이 시장에서 돋보일 수 있는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까?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의예과 신입생 수준으로 개원하려는 건 아닌지 냉정하게 자신을 평가해 보십시오. 전문성 없이 창업에 나서면 기댈 수 있는 건 운밖에 없어요. 몇천 매덕 걸고 주사위 던지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유연성이 부족합니다. 가게를 운영할 때 특히 요구되는데 유연성은 IQ 이런 게 아니라 경험에서 나오는 대처 능력입니다. 오랜 시간 전통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여자 후배가 그런 얘기를 해요. 가게 분위기를 해치는 손님들 중에 어떤 사람은 다같이 더 쫓아내야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 경우 나이 어린 자신은 뒤로 빠지고 주방 이모를 불러서 그 사람을 타이르게 한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 사람 눈빛을 보면 알 수 있대요. 직원들 꾸짖을 때도 사안에 따라 적절하게 강약을 조절하고 쓸 돈인지 아낄 돈인지 서비스를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는 이 모든 게 경험에서 나오는 유연함인데 젊은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이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니 사장님이 잠시 가게를 비우면 전화가 와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것이죠. 청년 창업을 반대하는 세 가지 이유, 돈, 전문성, 유연성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취업이 안 돼서 창업을 하는 거라고. 그런데 저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 마치 성질나서 창업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그리는 성공한 청년 사학가의 이미지, 왜 이렇게 불안해 보일까요? 창업한다고 하면 반대하는 부모님들께 엄마 아빠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말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런 부모님들이 실제 창업에 뛰어들면 청년들보다 성적이 훨씬 좋아요. 누가 모르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은 뜻을 펼치는 시기가 아니라 아직은 배우는 시기다 이렇게 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든 작은 회사에 다니든 먼저 조직에서 인정을 받고 난 다음에 조직을 세우는 게 순서 아닙니까? 개구리도 뛰기 전에 움츠리고 전쟁에서도 전략적 후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시작부터 번듯한 직장이 아니면 창업이어야 합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자신이 초라하게도 느껴지는 그런 시작일지라도 좀 지그시 견딜 수 있는 이것도 능력이거든요. 제목은 이런 데서 나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청년 창업을 하려면 100% 자기가 번 돈으로 시작해라.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창업을 희망하는 업종에서 아르바이트도 첫 직장이다 라고 생각하고 일하면서 배워라 이겁니다. 임종을 앞두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남을 너무 의식하면서 산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대학을 어디 나왔는데 토익이 몇 점인데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남들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하는 거예요. 비웃어 봐라 나는 돌덩이 5년 후에 보여줄게 이런 마인드. 친구들이 나보다 앞서간다고 해서 초조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마라톤 경기에서 초반에 치고 나왔다고 그걸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을 뿐더러 중반전 넘어서면 순위는 새롭게 재편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큰 불이 났을 땐 작은 불로 큰 불을 끈다고 하죠. 큰 실패를 막을 수 있는 건 작은 실패밖에 없습니다. 일하면서 배우는 작은 실패, 청년들의 사업 구상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으면 합니다. 장사가 행복한 나를 위해 감사합니다. Silently knowing, desperate smiles crawl around the room.